시간은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걸 알잖아. 네, 이 노래는 뉴진스 노래인 쿠키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신곡들이 많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곡 하나밖에 없어서 이 노래로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이쯤이면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가 어떤 섹터인지 눈치 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의 약을 먹고 기운 차린 엔터주 일제히 상승, 노이즈도 해소 구간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엔터주 10개의 종목들, 상위 종목들 위주로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컨택트리 중앙은 8%대 반등 보여줬고요. SM이나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4대 엔터주까지 일제히 반등세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지, 어떤 이유인지 첫 번째 페이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 효과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100개의 기업들이 출여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JYP 엔터테인먼트와 SM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급 방향이 반전의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4년 1월부터 2024년 오늘 구간까지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SM을 봤을 때 SM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거래일간을 좀 봤을 때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수급의 방향이 반전될 가능성이 실제로도 나와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옆에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 이상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하이브는 27%, YG 엔터테인먼트 41%, 그리고 SM도 28%. 모든 4대 기획사가 1년 동안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 장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제는 4분기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24년이 바닥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표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SM과 JYP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추이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24년 실적이 거의 하방을 찍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25년 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그렇고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내년부터는 실적이 반전될 것이다 라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당장 하반기부터도 기대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2024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 때부터 어떤 내용들이 좀 기대가 되는가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장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세븐틴의 미니 12집 그리고 아일릿의 미니 2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새로운 앨범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초대형 투어들이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년 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2분기에 컴백한 아티스트들의 재차 앨범 컴백과 함께 글로벌 투어와 MD 매출액에 대거가 붙어주게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 하반기 자체가 엔터업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이겁니다. 최대 노이즈로 작용하던 미니진 사태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것인데요. 어제가 25일이었죠.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의 자신들의 프로듀서인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건 30분 전에 뉴스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해온 것인데요. 여전히 노이즈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도달했기 때문에 악몽 같았던 시간도 드디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하고 있고 4분기부터는 실적 순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이 엔터주들의 마지막 매수의 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엔터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엔터주들이 이렇게나
일제히 반등을 보여준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일부 엔터주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인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추가할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여쭙고 가야겠습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반전이라면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이 나왔고 막판에 오히려 탄력을 더 붙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계속 초반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원래는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거래소를 계속 팔아냈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좀 일부지만 다른 흐름이 순매수로 수급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선물 같은 경우도 장중에 1조 이상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장 막판에는 한 1조 이하 정도로 마무리를 하기는 했는데 주식 기준으로 거래소 기준 외국인은 4,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모처럼 양호한 수급으로 마무리됐고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시간 외로 한 13%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네. 본장 가서 이것보다 더 상승해서 마감한다라고 하면 내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좀 한숨 돌리는 시장이 연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가 오늘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통해서도 반도체 종목들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초이스는 반도체 종목으로 아무래도 집중,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살짝 한번 틀어봤습니다. 엔터 쪽은 오늘 신경도 못 쓰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터 종목들 일제히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쿠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채팅창에서는 난 쩐이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으셨지만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엔터주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사님? 엔터주의 상황이 바뀐 게 수급으로는 밸류업에 포함된 종목들이 있겠고 시장의 시각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 근데 엔터 쪽에 그 수익 구조는 음원과 콘서트 수익이죠.
근데 이 콘서트를 돔 규모의 콘서트로 투어를 돌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빌보드 뭐 특정 순위 안에 들거나 그게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 막 볼륨이 이렇게 올라온 게 JYP에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있고 뭐 하이브는 뭐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영향을 또 잘 받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 대세로 떠오르는 뭐 아이돌 멤버들이 있는 뭐 SM 같은 경우도 있고 다 상황들은 비슷한데 약간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게 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해서 엔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네. 왜냐면 이게 중국 시장은 안 열렸으니까. 네. 예, 안 열렸으니까 아니고 일본 쪽 보면 엔화 쪽의 변화가 엔화 가치가 낮다가 이제 다시 좀 높아지는 국면에 있으니 일본 쪽에서 좀 콘서트를 많이 개최하고 여기에 팬덤을 확보해 있는 쪽들 같은 경우가 또 시장에서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논리, 더 나빠질 게 있을 거냐라는 논리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노이즈들이 있기는 한데 결론은 나올 수 있는 실적은 다른 엔터주의 음원이나 아니면 콘서트 투어 외에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를 하반기에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보니까 네. 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컨셉으로 지금은 주목받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한 가지를 빼놓았구나 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셔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희가 엔터주에 대해서 집중해 보기 전에 이사님께서 하이브를 미리 집중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만 한 2번 정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만 하이브를 들고 나오신 게 2번 정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탑픽 종목은 하이브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SM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 밸류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하이브 쪽에 집중해보자, 어떻게 보실까요? 보면은 뭐 SM과 JYP 엔터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라인업을 봐도 괜찮은데 하이브에 대해서는 그때와 지금의 시각이 바뀐 거는 없어요. 우리 하반기에 뭐 그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 같은 경우를 진행 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여기에서 하이브 주주분들이 상당히 좀 싫어하는 게 그 뉴진스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불편해 하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고 노이즈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 못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확실성을 안고 이거를 감내 못하는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바라보는 게 이 노이즈를 안고 뭐 언젠가는 해소가 되는 단계로 나아갈 거고, 파국으로 가면 뭐 불편하게 여기에서 주가는 뭐 15만 원 이하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뭐 가치 산정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둘 수 있다는 네. 생각이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도 엔터주 전반에 대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봤는데 탑픽 종목으로 하이브를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뉴진스 사태가 가장 큰 노이즈였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노이즈로 가장 크게 해소가 된다면 주가 반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하시면서 추천 종목으로는 하이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이사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을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와 위드텍을 들고 오셨는데 우선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한 종목은 저는 사실 생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드텍이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한번 듣고 싶고요. 이사님의 초이스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저의 초이스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랑 위드텍 같은 경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반도체주가 오늘 부각을 받게 된 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발표한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가 뭐 예상치 대비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딱 시장이 원하는 대답들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종목들 또한 주가가 빠져 있기도 했고 여기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면 마이크론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추정치를 상향한 것도 있는데 결론은 이번에 반도체 수요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연관이 있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네. 맞고요. 간접적인 실적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은 추격해서도 안 되고 되려 매도에 대한 대응을 열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서버 쪽, AI를 탑재한 서버 쪽에 쓰이는 고다층 기판의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HBM이라는 수요와 함께 연결해서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겠고 최근에 다양한 리포트들을 보면 시각이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된다 하는데 나머지 예전에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꺼리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겨울이 왔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를 통해서도 구분해 보면 그러면 AI가 핵심이다 보니 AI 이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센터 쪽의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건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반등이 나왔는데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위드텍을 들고 오신 이유가 딱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드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저희 채팅창에 서당깨님께서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종목 자체가 어떤 종목인지 먼저 짚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반도체 공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검사를 해요. 불량품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가 오염됐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한 솔루션을 네.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검사 장비는 비싸요. 대당 라인에 설치를 할 때 한 30억 정도 하는데 이 모니터링 솔루션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자면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단가도 낮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가 그런 솔루션을 할 때 이 기업이 기술이 아주 뛰어나니까 여기에 다 맡겨서 우리가 발주를 낸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를 가져온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이 솔루션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몇 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쪽을 그냥 그렇게 갖고 오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죠. 마이크론 실적이 부각되었다 보니까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는 기업을 시장에서는 찾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처럼 단가가 몇백만 원대, 네. 그다음에 실제 나오는 실적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비중이 0.01%인데 이걸 찾아서 시장에서 접근하면 막 또 그런 종목을 찾아서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그쵸.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가는 겁니다. 네. 아주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되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해서 반등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낫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산업을 바라볼 때 여기에서 오늘의 마이크론 실적이었다고 하면은 이와 연결해서 한 기업의 실적 기여도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쪽 그걸 찾아서 접근하는 게 포인트라는 점에서 오늘 두 종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특징주가 붙었던 종목인데요.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미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내년까지 HBM 매진이다라는 부분에서 수요일 재고 핵심 솔루션 공급사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함께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사님의 의견으로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나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비용당 감안해서 올해 내년 이익이 한 1,000억에서 한 1,700억 정도, 이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목표로 할 수 있는 게 한 3조 정도까지는 상단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실적 체력, 올해 내년의 실적 체력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도출해보면 한 46,000원대 그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20% 정도 위를 열고 우선 보유를 해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수파입니다. 라는 채팅창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정도는 상방으로 더 열려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이수페타시스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방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이 반도체로 쏠려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뿐만 아니라 나는 반도체 아닌데 올려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걱정 마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커피 한 잔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고요. 18,16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반도체 다시 살아난다는 기대감이 많던데요. 이 주식 하반기에는 다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지금 차트 봐도 답답한 종목입니다. 4만 원대에서 8천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15%나 반등이 나왔는데도 11,000원대입니다. 지금 평단가는 18,000원, 그러니까 10,000원 후반대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반등이 나타났고 그동안 더 떨어진 종목들은 당연히 더 반등이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실은 여전히 큰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어요. 이게 우리가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반도체의 긍정적인 사이클. 이 시작은 엔비디아의 가속기, 그 이전에
챗 GPT의 출현, 이런 수요라는 점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새로움이 생겨났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아주 평소랑은 다르게 뭐 슈퍼 사이클이다, 계속 올라가겠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작년 말에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을 하는 업체들까지 주가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냐면 TSMC라는 기업이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를 하는데, TSMC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게 슈퍼 사이클로 막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다른 파운드리라는 다른 업체들, 뭐 인텔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좀 맡길 수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계셨던 분이 나가서 만든 퀄리타스 반도체에 일을 이렇게 주고 우호적 인사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네. 그런데 올해 봄이 지나고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번 했어요. 왜냐면 뭐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괜찮으니 미리 돈을 확보해 놓고 우리는 뭐 연구개발, 그 다음에 뭐 비용을 떨고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테일러의 인력들 같은 경우를 줄인다라고 해요. 파운드리 쪽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무게감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봤었던 이 파운드리의 환경, 그 다음에 봄에 봤었던 파운드리의 환경, 지금의 파운드리의 환경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을 바라보던 관점을 작년 말에 좋게 봤고 올해 봄에 좋게 봤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현실이니까 인정을 하고 가는 네. 겁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18,160원 정도 되고 지금이 한 11,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 매도하고 그냥 이 손실 같은 경우는 감내해야 돼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기술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래도 반등은 뭐 많이 나오면 15,000원 선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반등 가능한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열려 있어서 그 정도 왔을 땐 좀 매도를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황 내에서 파운드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겨울과 지난 이번 봄에 좀 사이클을 현재와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현실적으로 15,000원 정도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15,000원 구간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갔는데요. HBM 쪽으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카 호우님의 종목이고요. PSK 홀딩스 55,8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도 되고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반도체도 잘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들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추가 매수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55,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10%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한번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HBM 쪽은 좀 그러면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PSK 홀딩스 역시 조금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주실지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매수를 가능해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두고, 다만 우리가 뭐 오늘 주가가 11% 떴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위로 공격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따라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업황이 좋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오늘 11% 이상으로도 주가가 바로 반등이 나오니 가능한데, 뭐 마이크론이 좋아졌다는 점과 시세의 연속성은 뭐 오늘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에 따라 또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세의 연속성이 발생은 가능한데 55,800원이라는 단가가 가지는 의미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가보다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더 낮은 가격에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손실 구간에서는 최대한 낮게 이렇게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이 기업이 올해 실적 예상된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 내년이 900억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장비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 상단은 일반적인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한 20배 정도, 이 정도가 상단인데 HBM 뭐 하는 기업들, 뭐 국산화 장비는 많게는 한 50배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한 20배 정도를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비용 감안을 했을 때는 한 1조 2천억 정도까지는 실적으로만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요. 한 20% 정도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을 도출을 해보면 한 5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1차의 목표가로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그러면 거의 단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수할 수 있는 주요 가격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초반. 그 정도 때 놓고 뭐 오면은 매수하는 거고요. 안 오면 그냥 어떤 식으로 올라간지 다시 뭐 추세를 만드는지 그걸 보고 뭐 가격대 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해주시는 대응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만 원 초반까지 왔을 때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반도체 종목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락 되셨을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미반도체 네. 15만 7천 원에 35%입니다. 15만 7천 원에 35%요. 네네네. 시청자님,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게 어떤 게 될까요? 과연 제가 이거 19만 7천 원 갈 때까지도 갖고 있었는데요. 아, 네. 과연 그 가격이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손절을 해버릴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님, 그럼 혹시 이번 연도 한 6월 달쯤에 매수하셨을까요? 3월 달에요. 3월 달쯤에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점까지 봤다가 좀 현재 구간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보고요.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HBM 대장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종목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끝을 모르고 갈렸던 종목이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19만 6,200원 아른아른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왔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워낙 그 본딩 장비라고 해서 이번 HBM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 핵심 장비죠. 검사 장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뭐 본딩 장비 만드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를 쓰기보다 하이닉스와 함께 협업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뭐 올해 실적이 한 2,600억, 내년에는 한 4,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은 뭐 한 12조 이상까지도 15조 정도까지도 목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한 11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을 할 점은 여기에서 실적 체력으로는 한 10% 정도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아주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고 그냥 단가를 조금 낮춘다는 생각. 아까 19만 원 갔을 때도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긴 한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밀렸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아쉬움이 남는 건데 지금은 일은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괜찮으시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가를 더 낮추는 걸 뭐 10만 원이야. 그럴 때 활용을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한 35% 비중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 계좌에산 뭐 70% 정도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15% 정도를 더 활용해서 50%까지 비중을 늘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가가 한 얼추 13만 원? 한 이 정도로 들어올 네. 거거든요. 그렇게 단가를 낮춰주고 한번 기다리는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상담 내용이 반도체가 70%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15% 정도를 더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한미반도체 제외하고도 반도체 종목들 들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스페타시스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요. 그럼 네네네. 이수페타시스는 혹시 죄송하지만 몇 퍼센트 네. 들고 계실까요? 65%요. 65%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상담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수페타시스를 네. 갖고 계시다고 하면 뭐 요 종목 아까 처음에 우리 택해서 왔다 보니까 그쵸. 그래도 포트를 뭐 반도체 쪽에 되어 있고 그래도 네. 좀 배분이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요. 우선은 둘 중에 종목을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뭐 그렇게 해서 조절은 하지 마시고요. 우선 뭐 보유를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그냥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평당가가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당가를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수페타시스 초이스 좋은 종목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대로 두 가지 종목 모두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 되셨을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한미반도체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쉽게도 반도체 종목들에 올 포트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그대로 홀딩 이야기가 나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모모호랑나비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고요. 2,71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계열사 폴라리스 AI 파마의 유상증자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AI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3,000원 부근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요새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다시 한번 AI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고점은 4,000원이잖아요. 그럼 3,000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수 있어 보여요. 분위기는 올 수 있어 보이는데 이게 되게 이 기업이 특이한 게 네. 이름은 폴라리스 AI인데 하는 사업은 AI가 아니고 그냥 약간 포장만 AI거든요. 맞아요. 뭐 시스템 통합, IT 솔루션, 옛날에 리노스라고 우리 뭐 철도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이 제어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게 뭐 패션 잡화, 여기 뭐 파워보이스라고 해서 뭐 음성 인식이나 이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시장에서 이름을 이렇게 뭐 AI로 해서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3,000원대는 상승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 부분까지 상승 가능하고 매수도 되게 좀 가격대 같은 경우를 딱 핵심 가격,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을 딱 집어서 하신 것 같아요. 되게 그거는 잘 잡으셨는데 요 종목이 좀 뭐 AI 이 이름은 있는데 이렇게 포장만 AI로 돼 있다 보니까 뭐 AI 이름이 AI니 AI 가자 해서 주가 오르면 그때 수익 실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AI라는 이름을 담고 있지만 포장지만 AI로 쌓여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섹터가 좀 반응을 할 때 이 종목도 역시 같이 들썩이 있는데요. 그때쯤에는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자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습니다. 3,000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절파고TV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고요. 91,000원에 9% 들고 계십니다. 단기로 들어갔는데 9만 원대 중후반까지 갈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9만 1,000원이면 지금 평단가랑 많이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11만 원대였고 그때 이후로 FDA 승인 이슈가 불발이 되면서 한번 뚝 떨어지고 나서 시원한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종목 9만 원 중후반까지 갈 수 있을지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갈 수 있어 보이긴 해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 FDA에 재신청을 했죠. 보완하고 재신청을 했고 아마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의 또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가깝게 상승을 했었던 이런 가격대죠. 9만 원대 중반 이상 9월 23일에 상승을 했었던 그런 가격대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요하게 한번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를 보는데 뭐 빠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추가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충분히 뭐 9만 원대 중후반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가능한 상황을 열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FDA 재승인을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중반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햇살님의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SGC 에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50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지지부진한 종목인데 정리하는 게 나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28,450
50원이에요. 지금 딱 오늘 종가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이 종목을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추세 자체는 4월 달부터 봤을 때 큰 폭의 그런 변동도 없지만 우상향 그래프거든요. 네. 기업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런 친환경 요소가 부각될 때 주가는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본업 같은 경우가 그와 연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열어보면 사업의 개요를 보면 발전 에너지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해서 상업 생산을 한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전기 생산해서 파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그 에너지를 생산해서 파는 기업인데 요즘 보면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반기에도 동결이에요. 네. 동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 살림이 어렵다라는 걸로 동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들 같은 경우도 자 원가가 올라가요. 유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기타 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는 올라갔는데 에너지는 또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또 손해를 보는 거고 아예 유가가 지금 70불에서 한 90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90불의 유가를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안정화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구색하기가 좋은 거죠. 전기료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이 주가 수준에는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고 추후에 유가가 이렇게 한 점 또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있을 때 이런 종목은 시세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하고 가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변동이 없는 종목이라서 지지부진한 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보통 유가가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사님께서 보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반등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이 기업이 실적으로 볼게요.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 올해 예상되는 게 2천억 정도, 평균 2천억. 2024, 25년, 26년 다 그냥 평이하게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전망치였잖아요. 실제 나오는 이익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부진함은 있었어요. 이렇게 올해 1분기 보면은 영업이익 한 500억, 2분기는 한 600억 정도. 작년은 그만큼 못 나왔고 그런데 1,100억이면 또 올해는 영업이익 2천억을 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예요. 주가 수익 비율로 치자면 비용 감안하면 한 3배 정도. 그러면 이게 완전 저평가가 아니냐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평이하게 매년 나올 수 있는 이익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가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 기업은 너무 쌌구나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6천억, 8천억 이렇게 가도 가치 같은 경우가 정상 반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여유를 갖고 네. 충분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급등이 나올 때 그때 한 번씩 반등을 주는 종목이니까요. 홀딩해 보시면서 조금 더 수익을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궁금해님의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높습니다. 203,500원에 100%인가요? 어디에서 손절하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른 종목 없이 그냥 이 종목 몰빵입니다. 203,000원이면 평단가도 굉장히 높으세요. 지금 이번 연도 전체로 차트를 좀 넓게 놓고 봐도 203,000원이면 절대 낮은 평단가가 아닌데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로봇주들로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비컷도 있고요. 삼성 쪽에서 로봇 쪽 또 출시를 하다 보니까 기대는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딱 이 종목에 대해서 이익 대비 시총을 도출해서 기준을 잡기에는 그런 성격의 종목은 아니에요. 성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은 나오는데 이익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을 그려봐요. 네. 그게 테슬라가 지금 준비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만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대당 가격 한 차량 정도, 차량 한 대 가격이라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정도라고 하면 네. 이게 인구만큼, 차량을 타는 인구만큼 침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2천만에서 3천만 사이 그 정도? 그러면 3천만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지금 나오는 매출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10몇 조대 정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최상의 케이스. 침투를 완벽하게 이 기업이 다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로봇을 사는 거 한 침투율을 10% 정도 생각해보면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가능해. 이것도 보통 이상의 케이스거든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테슬라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반 넘게 가지고 가고 네. 반은 뭐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매출액이 5천억 정도 되질 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나타날 수 있는 최선의 미래 5천억 정도 매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는 시가총액이 뭐 지금 2조 6천억 정도 뭐 5조, 10조 이렇게는 갈 수는 있겠죠. 이건 아주 좀 파란만장한 최고의 꿈과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현실로 우선 돌아옵니다. 꿈을 한번 꿔봤으니까. 네. 가깝게 개발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의 기초 로봇은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로봇 가격이 한 3억 정도 합니다. 3억 정도. 근데 이 단가가 10분의 1이 낮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네. 지금 필요한 건 여기에서 삼성전자에서 내놓는다는 보핏부터 좀 네. 네,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예정이 9월이었는데 아직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닌데 위로 이만큼 아주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라는 비중과 함께 단가가 20만 원대라는 게 너무너무 아쉽기는 한데 혹시 좀 추가로 네, 주식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네. 하면 이 종목이 한 10만 원대 초반, 한 13만 원 이 정도 대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단가 13만 원대에 매수를 해주면 그래도 한 17만 원 정도 네.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보니까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같은 경우를 좀 자금을 가져와서 하시는 것도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번 연도까지만 좀 짧게 본다면 네. 이제는 보피 출시도 조금은 미뤄졌지만 보피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고 이제 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봤을 때 하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좀 열어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하반기 만약에 뭐 보핏이란 게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그다음에 삼성그룹에서 대기업들에서 보통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같은 경우에 2025년에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해요. 또 뭐 충분히 로봇에 대한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이지만 10월 10일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그쵸. 나옵니다. 물론 자율주행의 무게가 더 있지만 그 자동화라는 점을 네. 뭐 이렇게 좀 시장에서 이해가 깊을 만큼 보여준다라고 하면 로봇주 같은 경우도 시세가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17만 원 정도의 회복을 한번 희망을 해보죠.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0%라는 비중이 아쉽게도 느껴지고요. 20만 원대의 평단가가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쉽게 느껴지는데 가능하다면 17만 원 수준까지 평단가를 낮춰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13만 원대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백조님의 종목이고요. 유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200원에 10%. 이 종목도 손실이 엄청납니다. 정확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테마가 나타날 네. 때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를 때 그때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테마에 대한 1등주의 파악이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등수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3등 밖에 있는 종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1등주를 매매 못했다 해서 2등, 3등주를 갖고 계시면 1등주의 시세가 꺾일 때는 2, 3등주는 팔고 없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지나와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서 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기술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이 존재하니까 버틸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걸어본다면 뭐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테마가 부각이 될 때, 그때 같은 경우 뭐 한번 시세 났을 때 매도하는 거고요. 우선 지금은 버텨보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유신을 원래 마지막 종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완두콩님께서 뒤늦게 등장하셔서 한 종목 질문이 올라왔는데 오늘 대장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만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이고요. 평단가 12,000원. 더 들고 가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1,000원이면 내일 비슷하게 기회를 한번 네. 주겠죠. 갭상승 한 10% 정도. 오늘 상한가니까 나오면 한번 고생이라고 하죠.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한 8,000원 정도까지 갔다 왔다 보니까 저라면 비슷한 단가 왔을 때 매도 한번 네. 해주고요. 그러면서 한 10,000원대 이하에서 재매수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오늘도 역시나 이사님께서 꼼꼼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내일장은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까요? 개별 종목 매매는 가능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연휴 이후부터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땐 계속 시장에서 뭐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는 대응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주 매매 충분히 가능하고, 뭐 현금은 한 30%, 주식 한 70% 이 정도 가지고 가시면서 뭐 장중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뭐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지표는 미국 GDP, 2분기 GDP 발표가 있어요. 또 그 데이터 나왔을 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연준에서는 지금 또 추가로 50bp 금리 인하도 연내 가능하다는 점을 시장에 좀 이렇게 투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 앞으로는 뭐 경제 지표 확인하면서 시장 방향을 정할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만큼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길 바라보면서 오늘 잠들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